2019년 5월 한 여성이 제주도로 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유정. 당시 36세였던 그녀는 제주 출신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제주에서 마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성,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강 씨와의 면접 교섭 문제로 만남을 가진 자리였죠. 아들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고유정이 직접 펜션까지 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유정은 5월 18일 자신의 차량으로 배편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25일 강 씨와 아들을 데리고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단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2017년 이혼 이후에도 고유정과 강 씨는 아들을 매개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가족은 이번 만남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형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고유정은 제주 고시 집성촌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면서 제주 지역사회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주 사회 특유의 공동체 정서 속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공동체 내부의 파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펜션에 들어간 두 사람, 그러나 펜션에서 나온 이는 고유정 혼자뿐이었습니다. 5월 27일 강 씨의 동생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형이 전 부인을 만나러 갔다던 말 이후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순한 여행이었던 그 시간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릴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5월 27일 강 씨의 동생은 경찰서를 찾습니다. 형이 전 부인을 만나러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경찰은 처음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가출이나 연락 두절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 상황은 급변합니다. 강 씨의 동생이 펜션 주변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영상 속에는 5월 25일 오후 4시 20분 고유정과 강 씨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5월 27일 낮 12시경 펜션을 나선 건 오직 고유정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 2개를 끌며 무표정하게 떠났습니다. 펜션 직원들과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조천읍 펜션에 대한 본격 수색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펜션 내부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거실, 침실, 욕실, 천장, 주방까지 국과 수 감정 결과 이 혈흔은 모두 강 씨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장은 정리된 듯 보였지만 혈흔 제거 흔적과 세제 자국, 그 표백제 성분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차량과 자택도 수색합니다. 차량에서 수상한 이불 조각이 발견됐고 청주 자택에서는 흉기로 보이는 물건과 증거 자료들이 확보됩니다. 점점 더 정황은 우발적 실종이 아닌 계획된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천읍 펜션에서의 혈흔과 CCTV,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보합니다. 졸피뎀 효과, 혈흔 제거 방법, 시신유기, 질식사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검색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주 지역 마트에서의 카드 내역이 드러납니다. 고무장갑, 표백제, 베이킹소다, 세정제, 세수대야, 청소솔, 먼지 제거 테이프, 이 모든 물품이 한 번에 구매되었습니다. 고유정은 포인트 적립까지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구입 행위를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증거 인멸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합니다. 사건 당시 펜션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불 조각도 있었고 국과 수 분석 결과 피해자 강 씨의 혈흔과 일치했습니다. 졸피뎀은 수면 유도제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이불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수면 중 공격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측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게 됩니다. 모든 정황은 계획된 살인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고유정은 이후 이 시신을 다수의 비닐봉투에 나눠 담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안가와 청주의 쓰레기장에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앞바다에선 신체 일부로 보이는 뼈 조각이 발견됐고 청주에서도 유사한 유기 흔적이 포착됩니다. 경찰은 그녀의 차량 블랙박스, 이동 경로, 쓰레기 배출 시간 등을 근거로 시신 유기의 구체적인 동선까지 추적해갑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6월 1일 고유정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펜션 수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혐의가 명확해지자 경찰은 그녀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체포 당시 고유정은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질문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조각 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떠오릅니다.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 2019년 3월 2일 충북 청주 고유정의 집에서 당시 4살이던 의붓아들 승빈 군이 사망합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B군의 친부 B씨는 고유정을 의심했고 사건을 제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아이의 몸에 타살 정황은 없었지만 사망 당시의 자세와 환경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고유정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피해자는 그녀의 통제를 받는 가족의 아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됐고 수사 초기의 미비와 고유정의 진술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재판 결과는 무죄,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두 사건의 죽음에 모두 그녀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의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 고유정을 치밀한 계획범죄자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심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녀의 정식 재판은 그해 7월부터 시작됩니다. 법정에선 고유정은 여전히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자신은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첫째, 졸피뎀의 검출.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가 검출된 점은 고유정이 먼저 피해자를 무력화시킨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둘째, 펜션의 CCTV와 혈흔 분포. 피해자는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혈액을 흘렸고 그 양상은 방어 행위 없이 기습 공격을 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셋째, 고유정의 마트 구매 내역. 사건 전에 구매한 청소도구, 표백제, 고무장갑 등은 사전 계획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재판은 수차례의 공판을 거쳐 진행됐고 고유정은 모든 과정에서 감정 없이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일관됐지만 법원은 그녀의 진술보다 과학적 증거와 정황을 더 신뢰했습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그녀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여전히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고도의 계획과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죄질의 중대성을 이유로 최고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로써 법적으로는 사건의 책임이 규명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남기며 다양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피해자 강 씨의 가족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강 씨의 동생은 고유정이 가석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 청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력가 집안 출신인 고유정이 고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줄이지 않을까 두렵다. 이 청원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국민적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사전에 막지를 못했는가? 2019년 6월 5일 제주경찰청은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합니다. 당시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고유정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고유정은 언론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도되자 그녀는 격한 분노를 보입니다.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초동 수사의 미비, 가정폭력, 사법불신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의 부실함은 비판받았고 강력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여성 강력범죄자에 대한 진상공개 기준도 새로 정립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사이의 균형, 그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고유정을 보며 묻습니다. 도대체 왜? 라고.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질문.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잊히면
안 되는 실험안을 추적합니다. 다음 미스터리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